안녕하세요. 스몰바게터입니다. 지난 6월 23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엄청난 내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쇼핑 검색 랭킹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새로운 쇼핑 검색 알고리즘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알고리즘이 거의 180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위 노출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나 마케팅 방법을 완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유튜버도 리뷰를 하지 않고 있어요. 6월 30일부터 이 검색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콘텐츠를 지금 현재 밤을 새서 만들고 있고요. 오늘 내용을 그 전에 읽었던 분들도 아마 기계학습, 머신러닝, 모델링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공지사항에 우리 셀러들이 꼭 알아야 되는 7, 80%의 내용만 쉽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계속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지사항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한 3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 공지사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고 어떠한 알고리즘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이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쇼핑 검색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오픈 판매 플랫폼에 비교해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검색의 결과값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수학적으로 개발해서 집어넣다 보면은 비밀이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해킹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 분석 작업을 통해서 역으로 이 알고리즘을 분석하게 되면은 어뷰징 업체들이 난리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좀 원천적으로 막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AI와 머신러닝으로 방향을 틀어서 꾸준히 이걸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기존에는 왜 이런 어뷰징 업체들이 있었냐? 이 AI 모델링이 가중치 랭킹의 값을 더한 선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이 랭킹 요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회수, 리뷰수, 구매 수를 그냥 랭킹 요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시기나 카테고리나 상품이나 뭐 키워드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게 들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랭킹 요소에 어떤 가중치가 들어가는지만 파악을 하면은 어뷰징이 가능하다는 논리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러한 모델에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뷰징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라고 여기다 명시해 놨어요. 그럼 뭐를 뜻하냐면 이제 어뷰징이 안 통하니까 이런 걸 명시해 놨겠죠? 즉 우리가 앞으로 도입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일부 판매자들이나 마케팅 업체들이 하는 어뷰징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 기반의 러닝 투 랭크 랭킹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라는 거를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복합적으로 랭킹 요소들의 변화값들을 예측을 하고 오차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트리 모델, 그러니까 좀 이따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어뷰징을 막아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 오가닉 구매에 맞는 판매량, 검색량, 그리고 리뷰 수가 올바르게 들어오는 업체들만 상위 노출을 해주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검색 로직에다가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펜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뭐 이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해봤더니 이런 1, 2, 3, 4, 5등의 순위가 5, 3, 1, 2, 4로 실제로 바뀌었다. 이게 충분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카 카메라, LG 65인치 TV, 프롬프턴 자전거,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옷 이렇게 해서 검색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공지를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공지사항의 발표로는 6월 말에 쇼핑 랭킹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 말이니까 당장 내일 모레네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공지사항도 봤으니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알고리즘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내용이 많이 부족하고 빈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 셀러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셀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전문가적인 내용은 다 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DT 기반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 모델, 즉 이제 기존 모델을 좀 보시고 넘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여기에 랭크 요소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조회, 여기를 리뷰, 여기를 판매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나 키워드나 카테고리나 어떤 내부 정책에 따라서 가중치가 들어가는 이 랭크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들의 합을 결과적으로 상위 노출의 순위로 결정을 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테스트나 실험이나 통해서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구조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만 어뷰징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처럼 조회에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트래픽 어뷰징이 가능했겠죠. 지금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합산에 맞춰서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트래픽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구매량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환율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트래픽만 계속 올라가. 즉 사람만 많이 들어오는데 팔리는 물건은 똑같아. 그러면은 분명히 잘못된 트래픽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뷰징으로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이런 선형 모델의 단점이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한 GBDT 기반의 러닝 투 랭크 모델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 좀 놀랐어요. 왜냐면 당연히 전환율, 그리고 리뷰의 숫자, 그리고 평점까지도 전부 다 랭킹 요소의 평가가 될 거라고 꼬꼬반에서도 계속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선형 모델이고 각 랭킹 요소들을 개별적의 절대값으로 합산으로 결정을 한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물론 검색 결과나 아니면 랭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알고리즘이 좀 더 쉬웠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만약 이걸 알았다면 저도 어뷰징을 많이 썼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어뷰징을 좀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변화가 되니까 어뷰징을 못 쓰겠죠? 근데 이제는 이게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또 다시 조회, 리뷰, 만약 여기가 판매수면은 이걸 이제 처음에는 중간값을, 그러니까 평균값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회가 A라는 카테고리 평균 100이 나온다. 그럼 100이 나왔을 때 리뷰가 몇 개 달리고 판매수가 몇 개 나온다 라는 숫자가 값들이 나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판매수가 100개가 나오면 이제 다른 조회나 평점이 몇 개가 붙는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들을 루프라고 표현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고객들이 원하고 최근에 인기 있는 제품의 값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값에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순위에서 안 올려주는 거죠. 공지사항에 써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과거 상품 노출 성과와 사용자 반응을 이용해서 과거 상품의 노출에 대한, 그러니까 검색량과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클릭이나 구매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기존 값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럼 평균 값을 이용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상의 검색 결과 만족도를 제공하는 방향을 학습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품 노출 성과와 소비자의 구매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값들을 가져가는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분석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만 어뷰징을 해서는 이런 값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회수를 200을 끌어올리면 리뷰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판매수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판매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회가 나와야 되고 어떤 리뷰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정확도를 올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 노출에 대한
공식이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제 인기 있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의 방향성으로 계속 학습을 해서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산해서 찾아내겠지만 공식 자체가 없고 고객들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로직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면서 그런 구조를 찾아가는 형태로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뷰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순위가 약간의 상승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가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타이밍, 약 상품 등록 후에 2주 후, 3주 후 이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이 알고리즘에 적용이 됐을 때 기존 상품들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순위 노출이 상승을 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앞으로 실제 매출을 뽑아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출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기반의 모델의 힌트를 공지사에서 좀 봤는데요. 이 문장 속에 좀 힌트들을 좀 읽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은 경우.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다는 게 뭘까요? 어떠한 검색어를 쳤을 때 해당 상품이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를 뜻하는 걸까요? 클릭률이 낮겠죠. 즉 CTR이 낮을 경우 상품의 인기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상위에 랭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지사항에 있었던 것처럼 라이카 카메라가 아닌데 판매량을 높여서 라이카 카메라에서도 순위가 높게 올라오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매칭들을 다 제거한다.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하는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기존 검색어가 상품 매칭 데이터 값에서 예측값에서 벗어나서 클릭이 안 되는데 판매가 되면 과거 상품의 노출 성과에 따라서 어떠한 예측값이 나올 텐데 여기서 벗어나면 상위 노출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사용자 클릭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 더 상위에 랭크될 수도 있습니다. 유입 대비 리뷰를 많이 남기거나 아니면 판매 지수가 높으면, 즉 전환율이 높으면, 전환율이 높다는 건 뭘까요? 상품이 매력도가 있는 상품이라겠죠? 그런 상품인 경우에는 순위를 올려준다. 하지만 클릭 대비 판매 지수가 낮으면 어떤다는 거죠? 순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즉 트래픽 어뷰징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어떠한 랭크 요소, 검색 상위 노출 요소 하나만 건드려서는 순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 과거 상품 노출 성과와 사용자 반응을 이용해서 최상의 검색 결과, 쇼핑에서 최상의 검색 결과는 뭐죠? 전환율이에요. 전환율과 매출이에요. 이거를 달성하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냐를 좀 보시면 일단은 모델링이 실제로 랭킹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변화를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트래픽, 가구매 등 어뷰징 업체들은 이제 몰락 예상됩니다. 어떤 특정 하나만 때려 넣어서 순위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아니면 하나 막히면 다른 루트로 뚫어서 그걸 찾아내서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복합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최적의 검색 결과, 즉 제품력과 상세 페이지의 영향도가 증가할 것이다.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런 뭐냐? 제품력과 상세 페이지의 영향도가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그럼 가구매도 이거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오는 루트가 명확하지 않으면 유입량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전환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상품의 노출 성과, 사용자 반응,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가 나왔다, 전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클릭량이 얼만큼 나오고 리뷰수가 얼만큼 달렸다, 이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매도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구매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품력이랑 상세 페이지가 높아져야 이거에 대한 영향도가 올라가야 전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력과 상세 페이지 영향도가 증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사진 자료 보시면 키워드 베이스로
키워드의 베이스로 상품들이 조정이 되는 게 보였어요. 뭐냐? 키워드 SEO 매칭의 중요성이 강화되겠다. 키워드가 1차적인 킥값일 확률이 높다. 이거를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뭐다? 키워드 매칭을 가장 신경을 써서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의 대량 등록 업체들은 최신성 점수를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었죠. 근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대량 등록 업체들의 노출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이버가 바라는 방향이에요. 매력도가 없는 일종의 더미 같은 그런 자료들이 쌓이는 게 아니라 실제 매력도 있는 상품들이 쌓이게 하려면 당연히 대량 등록 업체들의 노출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대량 등록 업체들은 이제 최신성에 기반해서 상품 등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대량 업체들의 파워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스몰 마케터만의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100% 적용이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GBDT 이 알고리즘은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상품과 마케팅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큰 변화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판매량 혹은 우리의 순위가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꼭 남겨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사항들을 발표를 하는 것을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좀 공부해도 변화되는 로직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고가의 강의나 컨설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고액의 강의나 컨설팅으로 여러분들 소중한 사업 자금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 것들로 만드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단톡방이나 카페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밤을 새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라는 거 잊지 않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